현장 답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물론 누나와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었다는 건 부정하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누나.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사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자마자 꼭 누나랑 놀러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쉬는 날에 가면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즐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부장의 권한을 조금 쓴 거죠. 이 얘기는 그만두고 이제 곧 있을 퍼레이드나 기대하자고요. 놀이공원의 가장 큰 이벤트니까요. 해가 저물고 낮과 밤이 교차하는 순간 종소리가 울릴 거예요. 공원의 불빛이 순식간에 번쩍 켜지고 공주랑 왕자가 가장 아름다운 퍼레이드 카를 타고 행진을 시작하겠죠. 호요랜드의 취지가 진짜 동화 속 세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저도 그런 이념이 마음에 들어요.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늘 닿을 수 없는 환상으로 치부해버려요. 심지어는 비현실적인 망상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꿈꾸었던 게 진짜가 되면 그게 얼마나 멋질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주변 경비가 삼엄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 놀이공원 호텔로 피해요. 이제 괜찮아요. 다음에는 누나가 퍼레이드를 끝까지 볼 수 있게 놀이공원을 대관해 둘게요. 진짜 그렇게 되면 나도 전형적인 본부장 캐릭터를 연기하는 수밖에 없죠 뭐.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방금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까 누나를 몰래 찍은 사람이 무명 인플루언서래요. 들어보니까 우연히 놀이공원에서 우리를 보고 이 기회에 조회수를 올려볼 생각이었다네요.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는 내가 제대로 알아낼 거예요. 그쵸? 얼마 전에 언론사들을 압박했더니 이제 대놓고 미행하면서 기사를 내진 못하더라고요.
언론을 상대하는 건 사실 비즈니스랑 비슷해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거래 조건만 다를 뿐이죠. 화제성이랑 조회수가 곧 이익과 돈이니까요. 날 갖고 기사를 쓰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자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아예 사라지는 거죠. 저번 미림시 기업 정상회의 때 언론사별로 따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뒤에도 보니까 비슷한 연합 조직이 있더라고요. 최종 책임자랑 조건만 잘 맞추면 상황은 내가 예상한 결과대로 흘러갈 거예요. 누나, 왜 그래요? 왜 날 갑자기 그렇게 봐요? 내 한계는 누나 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누나랑 같이 평온한 일상을 보냈겠죠. 내가 예술가였다면 같이 세상의 모든 평온을 누비고 다녔을 테고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나가 온전한 누나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얘기는 이쯤 할까요? 오늘 퍼레이드를 보진 못하겠지만 다른 방에서는 밤에 하는 불꽃놀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여줄게요, 누나. 오늘 많이 걸었는데 아프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똑같은 신발을 다 사버릴지도 몰라요.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신발 디자인을 직접 고르지도 못하고 직접 전해주지도 못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아직도 아쉬워요. 첫 만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그때 우연히 마주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되게 로맨틱했네요. 로맨스 드라마 보면 남녀 주인공이 그렇게 만나잖아요. 어쩐지 첫 만남부터 왠지... 사실 누나 말 먼저 듣고 싶어요. 날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땠는데요? 빨리요. 궁금해서 숨 막힐 것 같다고요. 네? 몇 년씩이나요? 내가 졌어요, 누나. 대답 좀 해줘요. 누나, 누나, 누나!
귀엽다고요? 왜요? 좋긴 하지만 좀 아쉬운데요? 누나가 첫인상을 좀 더 멋있게 봐줬을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귀여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왠지 누나한테 약점을 제대로 잡힌 기분이에요. 아무튼 나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든지 간에 누나를 만난 건 나한테 가장 큰 행운이에요. 진짜 누나를 못 만났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은 꿈도 못 꿨을걸요? 그렇죠.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누나에 대한 첫인상을 말할 차례네요. 사실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나한테 완벽한 대답을 해주려면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행복이 걸린 중대한 발표인데 당연하죠. 우리가 낯선 관계에서 친한 관계로, 아는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바뀌면서 벌써 인생에서 많은 순간을 함께 해왔잖아요.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알아차리기도 전에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누나를 신경 쓰기 시작한 건지, 누나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또 뭐였는지는 아무래도 첫 만남부터 하나하나 곱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누나, 난 이따 화실에 가려는데 이번에는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별일 아니에요. 창작하다 보면 다들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슬럼프가 찾아오면 작업실에서 머리를 쥐어 뜯거나 바닥을 뒹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내 벽에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꼭 닫아둔 거예요. 중간에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작품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있어봐요. 금방 연주를 들려줄게요. 왔어요?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아직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기타를 매끄럽게 연주하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네, 직접 쓴 시예요. 반주도 내가 만든 거고요. 그때 놀이공원의 호텔에서 내가 아직 누나한테 대답 안 한 거 기억해요? 누나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요. 원래는 그 복잡하고 뜨거운 감정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붓을 들자마자 너무 쉬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안함을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더 진실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 그건 보면 안 돼요. 마무리로 준비를 좀 더 하고 나서 정식 버전으로 읽어줄 거예요. 누나 앞에서 사랑시를 낭송하는데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순 없죠. 힘들게 쌓은 로맨틱한 분위기가 그저 웃긴 추억으로 변하는 건 절대로 싫어요. 약속해요. 절대 비웃지 않겠다고. 내 삶 속에 누나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걸 시로, 그림으로, 또 아름다운 말들로 바꿔 쓰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시의 제목을 흔적이라고 지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뜻밖의 찾아온 기적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될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끝없는 어둠 속 등대를 발견한 항해선처럼 드넓은 하늘 위 바람을 마주친 지친 새처럼 인생의 엇갈린 갈림길에서 난 누나를 만났어요. 우리는 저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도 봤고 빛나는 오로라 아래서 곁을 함께한 적도 있죠. 그간 쌓아온 추억이 누나 마음에도 흔적을 남겼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운명이 맺어줬어요. 인생 속에서 서로만의 흔적을 새기고 있죠. 메마른 사막 속 오아시스를 만난 허름한 행인처럼 절망의 여울 위 밀물을 만난 좌초된 고래처럼 인생의 고독한 전시회에서 난 뮤즈를 찾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끝없는 흔적을 남기고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기나긴 항해를 맹세했죠. 그 사랑이 누나의 미래에도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누나, 이번에도 긍정적인 답을 줄 거예요? 기다려봐요. 앞으로 그 말할 기회는 더 많아질 테니까.
음을 안 틀려서 다행이에요. 연습을 시작한 뒤로 이번 연주가 제일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계속 수정하면서 버전을 거치고 거친 끝에 이 말들을 골라낼 수 있었어요. 수도 없이 밤낮을 새우면서 써낸 건데 막상 읽으니까 좀 짧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우리 둘만의 흔적을 찾아갈 평생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서 다행이랄까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나면 누나한테 완성된 시를 읊어줄게요. 내가 내 무덤을 팠네요. 그래도 누나랑 한 약속이 있어서 기타 연습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노래는 나도 잘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누나랑 끊임없이 새로운 약속을 하면서 누나를 위해서 더 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시를 쓰면서 많은 걸 돌아보고 생각했어요. 약혼할 때 누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내 최고의 작품이 누나라는 걸 언젠가는 온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진전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오래 기다렸죠.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떤 비난도 받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요. 다음 주 미팅 때 제대로 끝을 맺고 올 거예요.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누나가 같이 해줬으면 하는 의식이 있어요. 지금은 비밀이고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유본부장이 이렇게 특별히 나를 화인에 초대해주다니 어떤 용무인지 모르겠어. 선생님, 아까 소개를 깜빡했네요. 이 사람이 바로 제 약혼자입니다. 초면이군요. 주성덕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요즘 잘 계시나? 같이 골프 친 게 벌써 몇 달 전이구나. 평소 모임에선 과묵한 사람이 아들 얘기만 나오면 말이 많아진다니까. 이제 보니 유본부장은 과연 그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나한테도 이런 자식이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일 텐데 말이야. 너무 띄워주시네요. 저도 예전에 철없을 때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였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원래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그럼 유본부장이 화인에서 실무를 맡은 뒤로 이뤄낸 성과에 대해선 모두가 인정하잖니. 유본부장은 결코 혈기만 왕성한 젊은이가 아니야. 실력을 감춘 사람이지. 유본부장이 처음 뉴스에 올랐던 게 마침 5년 전 유씨 가문의 종친회가 끝났을 때였지. 화인 내부에서 후계자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을 때 자네는 오히려 돈을 물쓰듯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 하룻밤새 온 도시가 발칵 뒤집혔지. 정말 본인의 퇴로도 남겨두지 않았을 줄이야.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전 저를 위한 퇴로 따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 착한 아이야. 일이 그렇게 됐을 때
너희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 그이는 우리 어른들이 평생 아이들을 날개의 보호 아래 둘 수는 없다고 하더군. 자네가 선택한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지. 제가 벌인 일인데 당연히 아버지가 나서서 수습하시게 둘 순 없죠. 게다가 전 그런 소문이 큰 문제도 아니라서요. 선생님께선 대중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결국엔 질리게 돼 있죠.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사생활로 화제거리가 되고 싶진 않아서요. 지금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자가 취재한 게 아닌 개인이 지어낸 내용이더군요. 만약 호라이즌 컨설팅이 화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제 일은 이미 수많은 화제 속에 묻혔겠죠. 어떤 일에 진짜로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지. 일부 언론사는 대중이 무지하다고 생각해서 여론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믿더군요. 하지만 거짓은 결국 거짓일 뿐 시간이 흐를수록 거짓말은 더욱 허술해져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들통나고 말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은 여론의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 걸까요? 법에 관한 문제라면 제 약혼자한테 물어봐야겠죠. 앞으로 내부 회의를 소집해서 기사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지. 이미 공개된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즉시 삭제 처리하겠네. 하지만 유 본부장,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말씀하시죠, 선생님. 요즘 언론계에는 온갖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 그 중에는 기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 휴대폰 하나 들고 이곳저곳 찍어대면서 인터넷에서 싸움을 부추기지. 그런 모기 같은 놈들이 나 같은 저승사자보다 더 골치 아플 거야. 그런 사람들까지 어르신께서 신경 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죠. 역시 젊은이들이 무서워. 나도 자네 같은 후계자가 있다면 마음이 놓일 텐데. 선생님, 농담하시긴요. 아드님께서는 이미 사업을 해외까지 확장하신 데다가 또 저희 화인 컨설팅의 주요 협력사인걸요? 주성덕, 진짜 늙은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분명 이참에 나한테 빚을 지게 할 생각이었겠죠. 다행히 누나랑 완벽한 호흡 덕분에 그 사람 가만히설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잘 숨어 있으니까 그렇죠. 하수구에 숨은 쥐들이 빛을 보는 순간 처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간지러워요. 누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누나한테 장난쳤다고 복수하는 거예요? 이건 수첩에 적어뒀다가 나중에 누나 잘 때 배로 갚아줄 거예요. 최종본은 이미 제작에 들어가서 얘는 다 버릴 스케치예요. 다음 주에 놀이공원에서 우리만의 퍼레이드 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 쫓는 얄팍한 인간들이랑은 싸움을 오래 끌 필요도 없어요. 사실 몇몇은 한참 전부터 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에는 화인에서 내 입지를 다지기 전이라 따로 상대하진 않았거든요.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약점을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내 인내심을 이용해서 더 대담하게 내 사생활을 캐고 있어요. 절제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인간들이죠. 이제 다들 마땅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아까 침대에 혼자 두고 간 거에 대한 복수예요. 지난번 호요랜드에서 미행당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면
내부에서 누군가가 내 일정을 흘렸다는 뜻이에요. 내 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 몇 명 정도로 범위를 좁혔어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잡으려면 더 큰 미끼를 던져야죠. 아마 다들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유신우가 퍼레이드 구역에서 무언가를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고 테마 파티 때 약혼녀한테 깜짝 이벤트를 하려는 거다. 누구든 현장 사진을 찍을 수만 있다면 도시 전체가 들썩일 만한 화제가 될 것이다 라고요. 사실 파파라치를 상대하는 건 그냥 겸사겸사 하는 거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저번 데이트의 아쉬움을 만회하는 거죠. 이번엔 아무도 방해 못하게 해서 완벽한 추억을 만들 거예요. 누나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나랑 같이 해결책을 찾으려는 게 있어요. 이래봬도 약혼자인데 가끔은 편하게 쉬면서 귀찮은 일은 나한테 맡겨도 돼요. 데이트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하면 어떻게 누나의 앞날을 책임지겠어요? 누나? 겨우 한평생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음 생, 다다음 생은 물론이고 수천, 수만 년까지도 말하던데. 누나에 관한 거라면 욕심이 항상 많았는걸요? 한평생 누나한테 계속 무언가를 바랄 수도 있어요. 영원히 만족할 날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나, 이렇게 욕심 많은 나를 평생 받아줘야 해요? 당연히 한평생으로는 부족하죠. 오 형사님, 놀이공원에 잠입한 인원은 총 4명으로 밖에서 공범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수사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다들 본인이 기자라고 주장하는데 신분을 증명할 만한 건 하나도 없고 소지품 속에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서 숨겨진 카메라를 다수 발견했는데 용의자 쪽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 관리자가 말하길 산업 스파이 같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용의자들은 화인 본부장과 그 약혼녀를 찍으러 왔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확인해봤어? 예, 유신우 씨 개인 기사랑 연락을 주고받았고 금전 거래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서로 돌아가서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관심 한번 끌어보겠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인간들이네. 화인 본부장 유신호 얼마 전에 그 사람 일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죠. 예전엔 그냥 철부지 도련님이라고만 들었었는데 이제 마음을 다 잡은 걸까요? 약혼녀가 있다고 하던데 두 사람 사이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도 그런 가십거리를 챙겨보나 보네? 그럴 리가요. 맨날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요. 뉴스 알림이 뜰 때 가끔 한 번씩 훑어보는 정도입니다. 요즘 관련 뉴스가 잘 없던데 이 이슈는 다들 질렸나 봐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의 약혼녀가 변호사든 모델이든 저희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전 오히려 화인의 다음 신제품 발표회가 더 기대되는데. 이번 사건은 화인 쪽 자료가 필요할 테니까 당장 화인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봐. 방금 놀이공원 공식 계정에 새 소식이 올라왔어. 오늘 밤에 특별한 퍼레이드카가 나온대. 화인의 신기술이 적용됐다는데 어떤 모습일까? 내가 디자인한 퍼레이드 카 보면 이런 건 시시해 보일 거예요. 퍼레이드 카가 준비되기 전에 나랑 같이 할 의식이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요. 사실 유씨 집안에 계승된 목걸이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는 규칙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직접 목에 걸어주신 뒤로 감히 벗어본 적이 없어요.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무게를 잊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누나만 곁에 있어준다면 어떤 무게도 날 짓누를 수 없을 거예요. 누나, 이 우로보로스 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이 세계에서 뱀은 항상 자기만의 장미를 찾고 있어요. 누나, 목걸이 좀 채워줄래요? 이런 고백에 상으로 키스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려봐요. 재미있는 쇼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눈앞의 풍경을 감상해 보자고요, 누나. 어때요? 대단하죠? VIP석보다 좋은 자리예요.
괜찮아요. 이 순간에 집중해봐요. 이 거리에선 사람 형태만 보이지 우리가 누군지 알아볼 순 없을 거예요. 그냥 퍼레이드 카에 탄 왕자랑 공주로 알겠죠. 사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내 상은요? 누나, 이걸로 어떻게 만족해요? 이건 날 더... 내가 이 상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누나, 오늘 밤은 욕심꾸러기인 날 좀 만족시켜줘요.